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아크입니다. 오늘은 권미선 작가님의 아주 조금 울었다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잘 울었다. 좋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속상해도 울고, 화가 나도 울었다. 그것도 슬쩍 우는 정도가 아니라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가면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런 엄마의 울음 때문이었을까? 나는 좀처럼 울지 않는 아이였다. 눈물을 흘려야 할 상황에서도 울지 않는 나를 두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세상에나, 저 아이는 울지도 않네. 언제부터였을까? 그런 내가 눈물이 차오르는 섬으로 자박자박 걸어 들어가게 된 건, 거기엔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나를 떠난 사랑과 내가 떠나버린 사랑이. 거기엔 음악이 있었을 것이다. 언제고 나를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계절 한가운데로 데려다주는 음악이. 거기엔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을 것이다. 혼자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서 쓸쓸한 풍경이. 무엇보다 거기엔 추억과 그리움과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을 것이다. 눈물이 찰박찰박 하던 그 섬에 나는 혼자 있었다. 혼자 오독하니 있을 때면 지난 시간들이 발소리도 내지 않고 찾아와서 가만히 머물다 떠나곤 했다. 그때 나는 어딘가에 두고 온 청춘과 사랑과 인연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조금 울었다. 혼자이던 시간, 상자 속에 차곡차곡 쌓인 추억과 여름 원피스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리움과 낡은 가방 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픔을 문득 발견하고는 나는 조금 울었다. 그리워서, 미안해서, 외로워서, 보고 싶어서 나는 조금 울었다. 내 작은 글들이 그 언젠가의 시간과 공간과 계절로 당신을 데려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지친 어느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기를. 잠 못 드는 어느 밤에는 잘 자라고 가만히 이불을 덮어줄 수 있기를. 2017년 여름, 권미선.
잠들지 못한 외로움과 그리움. 외로운 밤, 그녀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생각했다. 이 늦은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찾고 있구나. 친구는 답장이 빠른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천천히 샤워를 하고 음악을 틀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샐러드를 먹으면서 전화기를 들여다보았다. 친구는 아직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다. 바쁜가? 아니면 벌써 자나? 답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상대방에게 전해지지도 못한 메시지를 보니 그녀는 조금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그냥 혼자여도 괜찮았는데 누군가를 찾았을 때 대답이 없다는 건 외로워지는 일이다. 그땐 진짜 혼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원래부터 혼자인 존재는 외롭지 않을까? 태평양 깊은 바다에는 수십 년 동안 혼자 헤엄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고래가 있다고 한다. 이 고래에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그건 다른 고래들과 주파수의 음역대가 달라서 아무도 이 고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혼자 망망대해를 헤엄치고 다닌다고. 사람들은 이 고래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했다. 그녀는 궁금했다. 원래부터 혼자인 존재도 외로움을 알까?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가 또 있다는 걸 모르고 함께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존재. 꼭 무인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처럼. 외로움이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내가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만 덩그러니 남겨졌다고 느낄 때 더 커지는 감정이 아닐까. 그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그녀는 피식 웃었다. 친구는 어울리지 않게 이모티콘까지 넣어서 유치한 답장을 해왔던 것이다. 원래부터 혼자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잠들지 못한 외로움과 서로 엇갈린 그리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밤하늘을 떠다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이 귀찮아졌다. 한 사람을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낯선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해졌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사귄 친구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친해지고 다시 헤어지고 하는 걸 수없이 반복했었다.
그때마다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귀찮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세상에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질 줄이야. 한때 매일 만나던 친구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면서도 할 이야기가 끊이질 않던 친구들도 어쩌다가 한번 보는 게 전부가 됐다. 다들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해. 언젠가 언니의 충고에 따라 동호회도 몇 개나 가입하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나갔었지만 그것도 한계였다. 엄마가 잘못 기른 화초처럼 모두 시들해졌다. 지난 휴일이었다. 그녀가 직무유기 중인 휴대전화를 괴롭히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10년지기 친구. 반가움과 함께 든 생각은 얘가 웬일이지? 결혼하나? 였다. 솔로인 친구가 그것도 결혼 시즌에 아주 오랜만에 갑자기 전화를 했다면 잔뜩 의심에 차서는 눈이 가늘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다행히도 단순한 수다였다. 청첩장은 등장하지 않았고 카페에 앉아서 차 한 잔 시켜놓고 무려 5시간이나 수다만 떨었던 것이다. 물론 간간히 케이크와 와플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헤어질 무렵에는 우리 둘 다 목이 쉬어 있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랜만에 같이 이야기하니까 정말 좋더라. 속이 다 후련해졌어. 정말 고마워. 그 문자에 그녀는 마음이 짠해졌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점점 줄고 있구나. 우리가 그리운 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전 사람들이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그 사람들. 서로의 모서리가 달아가는 일.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미안했어. 나한테는 좀 힘든 한 해였거든. 송년회 자리에서 선배가 술 기운을 빌려서 말했다. 그녀는 와, 선배도 그거 알았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할까? 아니에요. 힘들기는요. 하고 서로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가만히 웃고 말았다. 선배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건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고 그냥 넘어갔고 참았다. 만약 그녀가 그런 처지였다면 더 날카롭게 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정이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 같아서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있었다. 그동안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면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선배의 낯선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이다. 물론 그것도 선배의 진짜 모습 중 하나이다.
좋을 땐 결코 보이지 않았던 모습. 사람은 힘들 때 자신이 가진 가장 나쁜 모습들이 나오곤 하니까. 덜컹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선배를 좋아했다. 괜찮았던 시절 선배는 그녀를 많이 챙겨주었고 그런 선배가 참 고마웠던 것이다. 서로 좋기만 한 관계라는 것은 그런 시간만 함께 보냈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뾰족한 모서리를 갖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땐 얼마간 적당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모서리가 서로에게 닿지 않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모서리에 찔리게 된다. 그럴 땐 내가 봐왔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좋아한 그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한다. 결국 그쯤에서 끝나는 사이도 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서로 견디면서 깊어진다. 자꾸 부딪히다 보면 각자의 모서리가 조금씩 닳아가면서 뭉툭해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살짝 피하는 요령도 생길 테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인간적인 교류를 나눈다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의 모서리가 점점 닳아가는 일이다. 오래 같이 우는 사람. 내가 어릴 때였어. 동네에 엄마랑 아주 친한 이모가 있었어. 진짜 이모는 아니고 그냥 이모처럼 가까운 사이였지. 이모한테는 딸이 5이나 있었고 막내가 아들이었어. 아주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이가 5살인가 6살인가 무렵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지. 엄마랑 둘이서 이모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나. 이모는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 나는 좀 무서웠어. 내가 알던 이모가 아니었거든. 누군가 옆에서 이모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했고 이모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우는 사람은 처음 봤어. 엄마는 이모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그 옆에 앉아서 가만히 울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때 나는 좀 이상했어. 왜 이모를 달래주지 않을까? 내가 툭 하면 넘어져서 울면 엄마는 그랬거든. 울지 마. 자, 착하지? 울지 마. 이모한테는 왜 안 그랬을까?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 말들이 아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 우리는 잘 모를 때 말을 더 많이 하게 돼.
잘 모르니까 애쓰는 거야.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엄마도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위로의 말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안 거지. 엄마는 이모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울기도 했겠지만 자신의 아픔이 생각나서 더 오래 많이 울었을 거야.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 엇비슷한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 그래서 짐작은 하지만 완전히 공감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아플까 느끼려고 노력할 뿐이지 본인이 겪어보기 전까지는 전혀 똑같이 알 수 없는 일들. 우리는 우리가 겪어본 만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슬퍼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오래 같이 우는 사람은 아마도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일 거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